올해 장마가 사실상 끝나고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아니 대체 어쩌라는 거야? 너무 습하고 더운데 습도만 내려도 좀 살만해지지 않을까? 누군가 이미 그걸 실행해봤습니다. 제습기는 토출구에서 약 40도의 더운 바람을 내뿜으며 실내를 점점 덥게 만듭니다. 입이 바싹 쪼그라드는 호주의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을 간접 체험해보고 싶으신가요? 온도를 희생할 만큼 습도가 너무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비추합니다. 제습기와 에어컨 둘 다 제습을 하고 그 원리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에어컨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실외기를 통해 밖으로 빼내고 제습한 물은 배수구로 흘려보내는 반면에 제습기는 그 모든 걸 본체에서 담당하므로 열은 실내로, 물은 물통에 담기는 구조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에어컨이 있으니 제습기가 필요 없다와 필요 있다로 굳이 싸우는데요. 주거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제습기를 쓰는 목적에 따라서 갈린다고 봅니다. 누군가에겐 유용하고 누군가에겐 아예 쓸모없는 물건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처럼 건조기가 없는 집에서는 유용합니다. 장마철 이틀 동안 널어놔도 축축한 빨래, 제습기와 함께 밀폐된 공간에 널어놓으면 1시간 반이면 다 마릅니다. 밖에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4시간 정도면 두꺼운 소미불까지도 말립니다. 고정되어 있는 에어컨에 비해 이동이 편리하므로 어디에나 틀어놓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에어컨으로 제습하는 것보다 제습기가 전기를 덜 먹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습한 곳에 오랜 시간 틀어놓고 적정 습도 유지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제습기는 희망 습도를 기준으로 제습을 하는 반면에 에어컨은 희망 온도가 메인이고 제습은 부차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습도만 낮췄으면 좋겠는데 너무 추워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에어컨 온도를 너무 높이면 송풍만 작동하게 되면서 오히려 에어컨 안에 있던 물기랑 퀴퀴한 냄새까지 뱉어내 가습기 빌런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기가 있는 집처럼 마냥 온도를 낮출 수도 없고 온도와 습도가 모두 쾌적해야 하는 상황에서 에어컨과 제습기를 함께 콤보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2-3일씩 계속 내리던 날 에어컨만으로는 습기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에어컨이랑 제습기를 같이 틀어봤는데 정말 매직 같았습니다. 그건 마치 눅진눅진 누텔라 초코가 바사삭 칙촉으로 변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실내 온도 23도에 습도가 60-70%일 때보다 온도가 27도로 좀 높더라도 습도가 50%대를 유지할 때가 체감상 더 쾌적했고요. 전기 소모도 궁금해서 일부러 스마트 플러그를 사서 측정해봤는데 둘 다 인버터 방식이라 그런지 모터가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면서 에어컨 하나로 세게 틀어놓고 습도를 유지하려고 했을 때보다 전기 소모도 덜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중국산 일명 송징 제습기입니다. 인터넷에 컴프레셔 고장나서 못 쓴다는 글이 많고 저도 고장에 당첨됐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스펙상 기재하는 수치의 기준도 달라서 선풍기나 다른 건 중국산 쓰더라도 웬만하면 제습기는 국산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을 사면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하는 가구와 해당하는 제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더보기란에 적어두겠습니다. 같은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인데도 환급 대상이 아닌 제품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찾아보다가 우연히 이런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환급 여부와의 관계를 떠나서 구매 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뜨거운 바람 나오는 게 제습기의 종특인데 뜨거운 바람도 안 나오고 저렴하기까지 하다는 제습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응축기 방식이 아닌 펠티어 방식의 제습기인데요. 예전에 용량 작은 거랑 큰 거 두 개를 제가 구매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제습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므로 구매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인버터 방식의 제습기는 제습 효율이 높은 대신에 가격이 올라갑니다. 일반형 제습기와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엄마 제습기를 훔쳐왔습니다. 일단 가장 큰 깨달음은 의류 건조 모드에서는 인버터 제습기도 계속 풀파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즉 일반형과 비슷한 파워를 쓰고 결과적으로 전기세도 비슷하게 나올 것이므로 빨래 말릴 목적이 다라면 비싼 돈 주고 인버터 제습기 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일반 제습 모드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제가 가지고 실험해본 두 모델을 기준으로는 하루에 약 1kWh 차이, 한 달을 기준으로 전기세로 치면 약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차이입니다. 제습기 사용 빈도에 따라서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산 LG 인버터 제습기 후기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시면 이런 고생은 대리한테 시키고 정보만 걸러지는 뜰채 같은 채널의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제습기 사용 시간, 사용 일수가 많고 한번 사서 오래 쓸 생각이라면 가격대가 있더라도 인버터 제습기를 추천합니다. 이미 우리 집이 300에서 400kWh 이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면 30에서 40kWh 차이만으로도 전기세가 꽤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인버터 제습기를 추천드립니다. 앱을 통해서 집 안팎에서 원거리 컨트롤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런 고급형 제습기를 추천합니다. 보통 제습기는 소음이 커서 실내에서 옆에다 두고 사용하는 걸 추천하지 않지만
이 휘센 제습기는 실내에서 써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한 정숙함을 보여줬습니다. 혹시 사람이 있는 실내에서 쓰실 생각이거나 아기가 있는 집이라면 제가 산 모델보다는 내부 살균과 자동 건조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상위 모델을 더 추천드립니다. 소형 평수 아파트를 기준으로 4리터짜리 물통은 이런 우기일 때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하루에 한 번은 비워줘야 했습니다. 제습기는 무게가 보통 15kg 이상으로 꽤 무거워서 생각보다 바퀴 유무가 중요합니다. 이 제습기는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바퀴가 잘 굴러서 좋았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제습기치고 비싼 가격이 되겠습니다만 사람이 있는 실내에서 공청기급으로 사용 가능한 정숙성만으로도 그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만약 공기청정, IoT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가끔 틀어놓는다, 빨래 말릴 때만 종종 쓴다 하면 전기세 차이도 얼마 안 날 텐데 그냥 사람들이 많이 사고 평가도 좋은 이런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제습기가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가능한 밀폐된 공간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들 누텔라 초코 말고 바삭한 칡족 같은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상 만드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끝!